네, 반갑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막판에 약간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내렸죠. 자, 지수가 하락한 이유 찾으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유가 없어요. 저는 뭐 오늘 오전에 10시에 갑자기 급락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디 전쟁이 일어났나? 아니면 뭐 무슨 큰 악재가 터졌나 그러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시간 동안에 그 주가의 어떤 변동성 확장을 해서 남아있던 개인 투자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장중에 매도를 계속 끄집어낸 다음에 급하게 떨어뜨려서 매도를 유발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막판에 다시 주워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오후에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자, 수급적인 동향은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얘네들이 뭐 많이 팔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 완전히 뭐 매도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잡혔다라는 것은 글쎄요, 좀 악질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쨌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어떤 것들이요? 개인들, 선호 종목군들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상황 보시면 굉장히 좀 처참한 부분들 많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들 깊숙이 들어가서 막 건드려서 휘저어 놓는 것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어 했겠죠.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 아래쪽 꼬리가 달려있어요. 이 꼬리가 되게 중요한 꼬리입니다. 아침에 쏟아진 부분들이 와르르 1시간 만에 2%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저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막판에 2시 반 넘어가면서 주가가 반등했고요. 마지막에 살짝 떨어져서 뭐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자, 요 마지막에 끌어올려지는 이 부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즉 2시 넘어서까지 아무런 희망을 보여주지 않고 진행되다가 실질적으로 한 2시 한 40분경 넘어서면서 주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 물량을 중간에 털어먹은 그런 사람들, 팔아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마이너스 10%에 팔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마이너스 6%나 마이너스 5% 돼 있거든요. 이러면 열받지. 그 다음에 내일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해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더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생각할 시간 안 주거든요. 지금 내려간다. 지금 안 팔면 더 내려가. 더 내려갈 거야. 더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항상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를 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주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안정된 구간에서도 매도를 많이들 쳤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질적인 부분이에요. 금융위기 때도 잘 안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환율이 올라갔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꼭 환율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들 물량이 이제 참지 못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오늘도 투매 양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일도 반대 매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의 변수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미국장이 뭐 올라가 준다거나 해외 시장이 분위기가 좀 좋게 마무리된다라면 분위기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부담감이 커졌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3.4%나 하락을 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하락한 거죠. 지난번에 5% 빠진 거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다 합치고 나면은 10%가 넘는 하락이 순식간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 3, 4일 만에 10% 정도 하락해버리면은 사실은 멘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것도 저점권에서 밀렸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고요.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면 조금 화나요. 네, 아침에 10시 시점부터 해서 확 떨어졌다가요. 유지가 좀 되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인들에게는 뭔가 선택지 같은 게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막 밀어버리니까 답이 없죠. 같이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을 거다 생각됐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 오늘 2,500억 넘게 팔다가요, 막판에 다 땡겨가지고 지금 얼마 팔았는지 보세요. 427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을 순식간에 갖다가 땡겨서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매도 포인트를 가지고서 지수를 저만큼 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충분히 투매성 움직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수급을 땡겨 올려준 것도 시장을 완전히 나쁘게 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 2.4%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는 또 버텼어요. 네. 삼성전자는 빠졌고, 하이닉스는 또 버티고. 자, 많이 빠진 것들은 조금 버티고, 조금 덜 빠진 것들은 또 내리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키를 맞추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맞추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태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DI, LG화학, 뭐 난리가 아니죠. 현대차도 오늘은 빠졌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뭐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신저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이 없고, 그냥 유지가 되면 다행, 아니면은 작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뭐 종목들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종목들 매수 많이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매수 확장하지 마시고 상황이 좋아질 때 그럴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일단 그냥 버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저 위에서부터 끌어내려온 상황에서 아래쪽 변동성이 아무리 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받아주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평가 국면이 심각화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신저가 나온 종목들도요, RSI 지표는 과매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술적 반등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신저가를 만든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어내린 주도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다른 개별주들도 올라가게 되고 시장도 같이 반등하게 되겠죠. 다만 얘네들의 어떤 상승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장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분명히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다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게 보셔도 뭐 답이 안 나오죠. 뭐 에코프로비엠, LNF는 또 신저가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뭐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죠. 네, 코스닥, 이게 개인들이 다 좋아했었던 종목이에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고,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카카오 관련주들은 안 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선호 종목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판단되고요.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일괄 매도를 쳐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변동성 있는 종목들 보시면 그린케미칼 시청이 다 작을 거예요. 네, IMBC가 오늘 상한권을 1000억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샘표가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요. 베트남 개발, 코리아 SE가 또 올라가는 모습. 근데 시총이 지금 다 2000억대 또는 뭐 베트남 개발 같은 경우는 뭐 200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건드리시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들 대체적으로 많이 있다 판단하시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지 않고요. 대신에 이런 거 저축은행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이자율 증가한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올라간 모습 좀 있었고 뭐 그런 정도겠죠. 그 다음에 오늘 반등이 나가는 포인트는 어땠을까요? 네, 1%대. 그래도 조금 올라와줬어요. 아까 0. 몇 %였는데 지금 1%대까지 올라와서 그나마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는 모습이고요. 자, 하락률 상위를 볼게요. 하락률 쪽으로 보게 되시면 제이준 코스메틱 하한가 들어갔네요. 이거는 회사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계속 내리기만 할까요? 크로바 하이텍, 네, 그 다음에 인바이오젠, 율초화학이 오늘 상승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막판에 확 밀어버렸네요. 이게 아마 장중에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장중 아침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 10시 이후부터 확 이게 마지막에 떨어졌군요. 마지막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15%에서 갑자기, 이건 뭐야? 네, 한 20분 사이에 이게 한 30% 넘게 하락해버렸네요. 와, 이런 것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돌발적인 악재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내려갔는데 뭐 배터리 배터리 파우치 공급한다. 뭐 이게 나쁜 소식은 아닐 텐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희한한 내용이네요. 요 내용 때문에 지금 밀린 것 같은데 요거 나오고 나서 네. 배터리 관련주라서 그런 건가요? 네,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신기한 패턴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빠진 종목 이제 300위권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6.5%. 아까보다 마이너스 폭은 더 늘었어요. 위쪽도 늘었고 아래쪽도 늘었어요. 이거는 양분화됐다는 얘기죠.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네, 낙폭은 줄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고요. 수급 잠깐 볼게요.
오늘 수급 상황에서 보시면은요, 인버스적 매수가 계속 들어오네요. 시장에 대한 불안성이 계속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매수 포인트가 지금 거의 없고, 삼성전자, SK케미칼,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등등등 매도가 진행됐고요. 레버리지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이제 막판에 매수를 좀 해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인버스 쪽, 고퍼스 쪽으로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를 좀 줄여준 것인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얼마 매도를 안 했네요. 그죠? 그럼 오늘 매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연기금, 네. 그 다음에 투신, 네. 투신 쪽에서도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투신은 없었고요. 어디서 팔아먹었을까요? 사모펀드, 네. 이쪽도 조금 있었고요. 보험, 네. 여기는 별로 없었고요. 은행, 네. 글쎄요, 어디서 팔아먹었을까? 국가 지자체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 물량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 보시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좀 많이 밀었군요.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게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얘네가 지금 나쁜 짓을 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25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소극적이었어요. 오늘 매도도 소극적이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좀 집중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것들은 좀 소극적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밀어버리거나 시장을 떠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조급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놈들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 다시 한번 또 나올 테고요. 미국 시장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힌트가 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올라가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마시고 쭉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더 확장되게 된다면 힘들 거예요. 지금 막 여러 가지 매수해야 된다, 지금 떨어질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올라간 이후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지난 6월달에 대응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저점에 사지 마시고요, 조금 올라가서 골든크로스라든지 아니면은 상승의 흐름들 보여지고 난 다음에 매수해서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잘 기억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타겟팅해라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잘 지켜서 네, 홀딩 전략 잘 보시고요. 신규 종목에 대한 접근만 조금 여유 있게 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네, 오늘 저녁 푹 쉬시고 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